58쪽. 문장의 성분 펴보세요. 문장의 성분. 자, 문장의 성분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선생님이 문장에 대해서 주어부, 서술부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음절, 어절, 구, 절, 문장까지 쭉 연결해서 설명했던 적 있죠? 네. 자, 그럼 그때 우리가 문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야. 문장이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선생님이 문장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거. 자, 문장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는 사람? 문장이 뭐라 그랬어? 자, 문장은 있잖아. 다시 정리해봅시다.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표현하는 최소 단위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떤 형태로? 완결된 형태로 표현하는 최소 단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문장을 구성하는, 자, 완결된 형태라는 거는 마침표를 온점을 찍든 물음표를 하든 느낌표를 하든, 자, 그렇게 해서 문장을 하나를 딱 완성하는 그거를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문장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표현하는 완결된 형태의 최소 단위라고 지난번에 문장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장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쓸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뭐를 떠올릴까? 문장을 쓸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 성분. 어떤 성분?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예전에 품사에서 용어를 이야기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뭐를 떠올려요? 주어. 그렇지, 주어. 자, 그럼 주어 떠올리고 난 다음에는 서술어. 그렇지, 서술어. 자, 서술어 다음에 어떤 서술어의 형태에 따라서 이거에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목적어예요. 자, 목적어.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누가 되는지 아니면 아닌지 뭐 이런 것들 표현하는 보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 문장 성분에서 지금 얘기했던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문장 중에서 얘네들은 문장에서, 자, 이 친구들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친구들을 뭐라 그래요? 문장의 주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문장은 주성분만 있을까? 주성분 말고 다른 것도 있겠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그 풍성한 의미를 담고 싶을 때 얘네들 주어를 꾸며준다던가 목적어를 꾸며준다던가 아니면 보어를 꾸며주는가 아니면 서술어를 꾸며준다던가 하는 것도 있었지. 그게 뭐였어요? 그렇지, 부속성분이야. 부속성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부속성분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꾸며주는 거 얘들아. 감탄사. 꾸며주는 관용어. 건데? 수식하는 건데? 목적어. 수식하는 건데? 수식어. 수식어 중에 뭐가 있어? 관용. 동사형. 부사 관형사가 있는데 문장 성분으로 부를 때는 관형어, 부사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부석 성분으로 관형어, 그 다음에 부사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이런 놀라움이란 느낌이나 이런 거 표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면 누구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그지? 그랬을 때 사용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독립어. 독립어라고 해서 얘는 따로 독립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요렇게 우리가 배울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 부속성분, 그 다음에 독립성분이 있고,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같은 주성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우리 문장 성분 중에 번호가 02. 보다. 자, 오늘 문장의 성분 첫 번째 주성분 중에서 자, 주성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 주성분들은 여러분 문장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없으면 문장이 완결이 돼요? 안 돼요. 되게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문장의 골격을 골격. 자, 골격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 저기 뭐야? 고유어를 뭐라 그럴까? 틀. 뼈대. 틀은 바깥을 이루는 거고 얘네는 문장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 중요한 부분들을 이루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골격 또는 뼈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골격을 이루는 성분들이에요. 문장 성분이에요. 문장 성분들을 말하는 거야. 주성분은. 자, 주성분에 우리가 4가지 중에 맨 먼저 할 거는 뭐예요? 주어예요. 자, 주어는 뭘 설명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자. 주어는 뭐죠? 문장에서 동작 상태 성질 등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 그렇죠. 주어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자, 개념.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있잖아. 선생님이 필기를 하면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것보다 칠판에 판서한 내용 베껴 쓰기 바빠. 근데 여러분, 이해하고 옮겨 적는 것과 선생님이 써놓는 거 그냥 무조건 따라 적는 거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해의 차이. 이해하면서 외우는 것과 그냥 무조건 따라 쓰는 거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갈까? 아니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얘들아.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기려면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메모를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한 내용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기억이 돼요. 근데 이해도 안 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판서하면 그대로 따라쓰기 바쁘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만 해요? 손만 아파. 그치? 연필 실만 달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선생님 설명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필기할 시간 따로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줄게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필기하고 설명할 때는 선생님 얘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 뭐야? 필기하는 거야. 자, 주어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 했어? 문장에서 자, 동작이나 상태, 성질에 뭐가 되는 것? 주체가 되는 거. 그렇지. 주체가 되는 거.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자, 주어를 얘기할 때 자, 뭐 이랬어. 예를 들어 누가 밥을 먹었어. 그러면 이때 준혁이가 밥을 먹었다. 뭐 서준이 학교를 갔다.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뭐야? 누가 아니면 무엇이가 뭐 있을까? 하늘이 높고 푸르다. 이런 것처럼. 그지? 그러니까 뭐야? 형태가 누가 또는 무엇이 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주어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주어의 특징. 자, 주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일단 주어가 되려면 어떤 꼴을 갖춰야 되지?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지? 주체. 응? 어떤 형태를 갖춰야지 주어가 만들어져요? 은근이가. 은는 이가? 그건 목적. 이가는 맞는데 은는은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야. 물론 주어의 역할을 할 때 같이 보조사가 붙기도 해. 자, 기본적으로 주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채연이 뭐를 만나야 돼? 조사. 어떤 조사를 만나야 돼요? 적조사. 그렇지, 격조사를 만들. 어떤 격조사? 주격조사를 만나야 되는 거야. 주격조사는 뭐가 있어요? 이, 가, 또 있어. 자, 우리가 어른들, 그러니까 높임 표현을 할 때 어떤 주격조사를 써야 될까? 깨서. 그렇죠, 깨서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얘가 보통은 두사격 조사로 쓰이지만 어떤 단체나 아니면 어떤 기관을 가지고 주어로 뺄 때는 얘는 무슨 주격 조사가 된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 뭘까? 자, 학원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럼 학원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주어. 그렇지. 자, 학원에서, 이건 장소니까 이건 주어가 아니라 부사어야. 자,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면 주어가 되는 거지. 그치? 네. 공부를 가르쳤다. 정부에서 외교관을 파견했다. 이런 것들. 단체나 기관에서 할 때, 뭐뭐에서. 는 주격조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자, 이가, 하늘이 높고 푸르다. 자,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진지가 무슨 표현이에요? 높임. 그렇지. 밥 먹는 것을 높임 표현으로 진지라고 하지. 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엄마 아빠는 젊으시잖아. 근데 엄마 아빠한테 진지 드세요 하면 너무 엄마 아빠를 뭐예요? 나이 드신 분처럼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지? 보통 이제 진지 드시다 이런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표현하면 좋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예시를 들었던 정부에서 외교관을 파견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뭐예요? 하늘이 할머니께서 그 다음 정부에서 이렇게 그죠? 주격조사가 이렇게 쓰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주격조사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노노. 있어요. 왜 노노야? Yes. 자, 주격조사는 생략할 수 있고 저기 어떤 게 대신할 수 있다?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 보조사. 아까 준혁이가 은는 얘기했잖아, 그지? 그 은는은 보조사인데 우리가 이런 거지. 이럴 때 선생님이 선우 사과 좋아해? 하면 선우가 그냥 아니요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뭐야? 그러면 준혁이는 사과 좋아해?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예. 그런 것들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볼까? 여기에 대한 예시를. 자, 요 예시를 여기다가 써줄게. 자, 선우 사과 좋아해? 네. 자, 선우 사과 좋아해. 선우 어디가? 선우 어디가 있거든. 선우 어디가? 자, 선우 주어인데 뭐가 생략되어 있어? 주격조사 생략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러면 서준이는 어디가? 이때 뭐야? 는이라는 보조사가 붙어버리는 거지. 그지? 자, 요런 식으로 주격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지만 대신 뭐가 붙을 수 있어요? 뭐가 붙을 수 있어요? 보조사. 보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선생님만 더운 거니? 전 주어. 자, 그다음 자 여기 다시 주격조사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이제 여러분들 주어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주어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동작,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된다. 어떤 형태로 문장에서 나타난다? 주어는 누가 어떤 무엇이, 형태로? 누가 무엇의 형태로 나타나죠? 특징은 주어는 체험 체험의 플러스 주격조사. 주격조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주격조사에 어떤 것들이 있다? 이가께서 에서. 그렇지. 자, 그리고 주격조사는 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고 보조사가 대신 수 붙을 수도 있다. 자, 필기 안 한 사람들 지금 필기 얼른 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준아, 노트 없어? 그 노트, 너네 그 파란색 노트 있잖아. 파란색 네 밑에 있는 거기다가 수업에서 필요한 것들 필기하는 거야. 여기 나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다 해도 되는데 그 노트에다 해도 된다고. 그 노트.
그 노트는 수업에서 필요한 내용들 다 필기하는 거니까. 그치? 승훈이 잘 보여? 자, 다 있어요? 아니. 뭐해? 아니 하지 말라고 들어. 자. 자, 이번 두 번째는 주성분 중에서 서술어. 스스로. 서술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서술어는, 자, 서술어의 개념. 서술어는 아까 주어가 문장에서 동작,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거라 그랬지? 그럼 서술어는 뭘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서술하는 거. 뭐를 서술하는 거야? 그 주어. 주어를 서술하는 거예요? 아니. 꾸며주는 거. 어? 꾸며줘요? 자, 서술어는 뭐에? 자,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 상태.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또는 풀이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네. 풀이하는, 설명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네. 그래서 서술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면 맨 먼저는 뭐야? 우리가 동사가 사용되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그 다음에 무엇이다 로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가 어떤 형태로 문장에서 표현될까? 자, 얘네 둘이는 어떤 게 들어가지? 서술어로 우리가 기능적으로 분류했을 때. 자, 기능적으로 분류했을 때 체언이 들어가요, 수식어이 들어가요, 관계어이 들어가요, 독립어이 들어가요, 용어이 들어가요. 응? 용어. 그렇지, 용언이 들어가지. 자, 용언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자, 용언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자, 어찌하다에는 용언 중에 뭐가 들어갈까? 의미상으로 분류하는 부사로. 어? 방명사. 어찌하다. 동서.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떠하다는 아 형용사. 형용사가 들어가지. 자, 그 다음에 무엇이라는 용언이 들어가서 서술어가 만들어지나요? 아니. 그러면 뭐? 체언에다가 뭐가 붙어요? 체언에다 주격조사.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오, 서술격조사 얘들아. 서술격조사인 이다가 붙어요, 그죠? 예. 자, 얘들아, 네. 지금 너네 어느 학원에 와 있어? 논술하고. 근데 왜 계속 그래? 영어를 상품만 쓸게. 자,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렇게 의미가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을 보면, 자, 서술어는, 자, 보니까 여러분들 서술어를 만드는 형태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용언이지.
아니지? 용언. 그지? 그래서 보통 주로 서술어는 주로 하나의 용언으로 뭐예요? 이루어진다. 자, 서술어 여기 특징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자, 2번 특징.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뭐 하늘이 푸르다, 뭐 꽃이 예쁘다, 뭐 이런 식의 하나의 용언으로 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걸로 이루어질까? 채원과 채원이 뭐를 만나서?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를 만나서 조사 이다를 만나서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간혹 용언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2개 이상의 용언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 그러면 자, 하나의 용언으로 이루어지는 거 얘 한번 여러분 얘기해보자. 어떤 예가 있을까? 하나의 용언으로 이루어지는 거. 응?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뭐가 있어? 자, 오늘 날씨가 좋다. 흐리다. 맑다. 또는 뭐 막다도 할 수 있겠지, 그지? 막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둘 다 어떤 거예요? 형용사가 쓰여진 거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채원이 서술격 조사를 만나서 이루어진 거 예를 한번 들어보자. 뭐가 있을까? 오늘 날씨는 맑음이다. 자, 아니, 뭐예요? 왜? 사과는 무엇이 되어야 되잖아, 그지? 사과는 과일이다. 자, 왜 맑음이다가 여기서 무엇이다에 무엇에 들어갈 때 무엇은 뭐야? 채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네. 맑음은 원래 뭐예요? 형용사. 그런데 얘가 음이 됐어. 그럼 지금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형용사인데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서술격 조사.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형용. 맑다가 명사처럼 꾸며진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원래 명사예요? 아니야. 아니잖아. 그래서 무엇에 들어가기가 물론 그게 오늘 날씨는 맑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지. 그치? 자, 오늘 날씨는 맑음이다. 오늘 기상청에서 네, 여러분 오늘 날씨는 맑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날씨가 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그치? 자, 그 다음, 자, 2개 이상의 용어로 이루어지는 거 예시 한번 볼까? 여기. 자, 예. 자, 뭐 할까? 자, 예소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술어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소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 해서 서술어에 해당하는 거. 조용히가 서술어예요? 있다. 읽고 있다. 읽고 있다지. 근데 이 중에서 읽고 하고 있다고 그게 어떤 게 더 확실하게 지금 주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 있다예요? 읽고. 이 책을 읽고잖아, 얘들아. 그죠? 그래서 네, 이거를 알겠습니다. 자, 중심적인 서술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본용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용언이 쓰이면 자, 2개 이상의 용언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앞에 있는 용언이 본용언이야. 그래서 본용언은 실제 이 문장 안에서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서술어에 관련된 거. 자, 서술어에 관련된 거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책에 있는 예문 한번 보세요.
자, 예문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갔다. 요거는 뭐예요? 하나의 용언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자, 두 번째, 오늘 날씨가 매우 춥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위에 거. 갔다는 어찌하다라는 서술어라면 춥다는 어떠하다라는 서술어가 된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반 반장은 영수이다라는 건 뭐예요? 체언에다가 서술격 조사이다가 붙어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목적어를 한번 가볼까요? 목적어 가기 전에 서술어 다시 정리합시다. 서술어는 개념 같이 읽어보자. 주어, 동작, 문장에서 주어의 상태, 동작,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문장 성분.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무엇이다.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 자, 어찌하다는 용언 중에 동사, 형용사. 동사. 동사가 동사. 사용되는 거고, 어떠하다가 용언 중에 형용사. 형용사가 사용되는 거고, 무엇이다는 체언이 서술격 조사 이다를 만나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나의 용언으로 이루어지기도 지는데, 체언이 서술격 조사를 만나서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용언으로 이루어질 때는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앞에 있는 것을 본용언, 본용어. 뒤에 오는 것을 보조용언. 보조용언이라고 한다. 자, 다음은 목적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 다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목적어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께 좀 목적어. 자, 목적어는 일단 개념을 먼저 봅시다. 자, 목적어는 뭘 목적어라고 할까? 동적인 행동의 대상이 되는 냉장소. 그렇죠. 문장에서 동작이나 행동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누구를 무엇을? 누구를 무엇을 의 형태로 나타나요. 자, 그리고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보통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얘기해. 자, 달린다 하면 어떻게 돼요? 권우가 달린다, 승훈이가 달린다로 해결이 되지, 그치? 네. 근데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권우가 먹었다, 승훈이가 먹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 밥을 먹었는지, 뭐 다른 음식을 먹었는지 무엇을이 필요하지, 그치? 네. 자, 이런 동사들, 목적어로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타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자, 읽기요. 타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자, 그런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뭐예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까? 자, 예시.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번호가 먹었다. 무엇을 할까? 번호가 치킨을 먹었어? 자, 치킨을 먹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그럼 목적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목적어. 자, 주로 체언에 뭐가 붙어야 될까? 뭐가 붙어야 되겠어? 목적어. 목적어가 붙어요. 우리가 체언에 붙어서 문장에서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걸 뭐라 그랬어?
관계어. 그치? 그 관계어를 우리가 의미로 나타내는 품사로 뭐라 그랬어? 의미요. 관계어를 우리가 그 기능으로 나누면 관계어인데, 의미로 나누면 9개의 품사 중에 뭐가 관계어이지? 감탄사. 감탄사. 따봉. 독립원. 조사. 조사지, 조사. 자, 채원에 바로 목적격 조사인 뭐가 붙어요? 을과 을이 붙어요. 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다. 네. 자, 그래서 채원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자, 우리 누구야? 준혁이 하시죠. 자, 승훈이가 바다를 보았다. 자, 그럴 때 승훈이가 보았다에 보았다에서 뭐가 필요해? 자, 이게 필요한 거야. 바다를 보았다. 목적격 조사가 붙었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주격 조사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목적격 조사는 생략 가능할까? 아니요. 왜요? 저 자, 권호가 치킨 먹었다. 안 돼요? 돼요. 승훈이가 바다 보았다. 안 돼요? 치킨 먹었다. 응. 치킨 먹었다? 자, 목적격 조사도 생략이 목적격 조사도 자, 목적격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자, 목적격 조사 생략이 가능하면 당연히 어떤 말도 나올 수 있을까? 뭐도 붙을 수 있다? 대신 뭐가 붙을 수 있다? 목적격 조사, 격조사가 생략이 되면 뭐가 붙을 수 있을까? 조사. 보조사가 붙을 수 있어. 가능하고 보조사와 자, 결합할 수 있다. 자, 이거지? 자, 권호가 치킨 먹었어. 그지? 그러면서 뭐야? 권호는 사과도 먹었다. 되는 거지? 사과 드리. 자, 여기서 자, 권호는 자, 권호가 치킨 먹었다. 자, 그런데 뭐도 먹었다? 자, 사과도 먹었다. 자, 그럼 여기서 치킨을 먹었다 해서는 격조사가 생략됐죠? 그죠? 생략됐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도라는 보조사가 붙어버린 거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주격조사하고 목적격 조사에서는 그 격조사를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가 붙을 수 있다? 조사. 어떤 조사? 보조사.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장 보세요. 교재에 있는 문장. 교재에 있는 문장을 보면 자, 친구는 햄버거와 콜라를 좋아한다. 자, 와라는 뭐가 붙어서 접속 조사가 붙어서 친구가 원래는 뭐라 했어요? 친구는 햄버거를 좋아한다. 친구는 콜라를 좋아한다를 어떻게 만들었어? 친구는 햄버거와 콜라를 좋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그지? 자, 준영이는 피아노를 잘 친다. 우리 그렇게 를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누워서 TV 보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가 목적어가 단순하게 무엇, 누구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 뭐가 될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이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아는 문장과 암긴 문장이라는 2학기의 문장에 대해서 배울 때,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한번 봅시다. 자, 하나씩 지우면서 여러분 떠올려보자. 자, 목적어의 개념. 문장에서 문장에서 동작 행동의 지- 대상이 되는 어떻게 구현이 된다? 누구를 무엇을. 자, 특징 첫 번째. 타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타동사가 서술로 쓰이면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만들어진다? 어떻게 목적- 만들어져요? 목적격 조사. 뭐에?
주로 체언의 주로 체언의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 목적격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보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렇지. 목적격 조사는 자 어떤 조사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생략이 가능하고 보조사가 붙을 수 있어. 격조사. 응? 아, 주어에서도 그랬잖아. 주격 조사 생략 가능하고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했었죠. 자 이번에는 자 마지막으로 보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보어의 개념을 한번 보어는 무엇인가? 자 보어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문장에서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반드시 필요한 문장이야.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하고 주어 서술어만으로 문장이 완결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럴 때 많겠지, 그지? 맞아. 자, 문장이 완결되지 못할 때 뭐를? 자, 불완전한 곳을 보충해서 자, 불완전한 보충해서 문장을 완결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누가 무엇이라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럼 이건 뭐하고 비슷해요? 자, 형태는 목적. 누가 무엇이인데 목적어야? 주어. 주어하고 비슷하지. 그치? 형태는 주어도 누가 무엇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얘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까? 자, 어떻게 구분할까? 첫 번째, 서술어가 반드시 아니다 또는 되다 일 때 사용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일 때만 뭐가 사용돼요? 보어가 사용된다. 그지? 자, 그래서 얘가 얘는 그래서 뭘 설명하냐면 주어가 누가 또는 무엇이 아닌지 아니면 누가 무엇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서준이가 중학생이 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물이 얼음이 되다. 자, 선우는 초등학생이 아니다. 이런 거. 그지? 자, 이렇게 할 때 주어가 누가 무엇이 아닌지, 누가 무엇이 되는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게 보어야. 그럼 이 보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보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응? 보어 어떻게 만들 것 같아? 자, 문장 성분에서 어떤 관계를 나타낼 때 뭐가 붙어야 된다 그랬어, 항상.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 얘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지, 자, 보어의 역할을 하는지, 체언을 가져다가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 보어 역할을 하는지, 서술어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는 걸 뭐라고 그랬어, 항상? 선생님 설명이 어려워요? 다시 설명해보자. 아까 주어는 체언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를 붙여서 뭐가 됐다 그랬어? 주어가 됐다 그랬지, 그치? 자, 목적어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 을늘이 붙어서 목적어가 된다 그랬잖아. 자, 서술어에서 무엇이다는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서, 그치? 서술어가 됐죠? 다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체언에 그렇지, 격조사가 붙어서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서술어인지 얘기했으면 보어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체언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체원이 뭐하고 만나야 돼요? 보. 겨? 그렇지. 복격조사. 복격조사. 이 가가 결합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시로 뭐가 있어요? 자, 서준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치? 그러니까 서준이하고 중학생은 어때요? 같은 거죠? 서준이가 중학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준이가 지금 뭐가 되었는지 보충해 설명해주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선우는 초등학생이 아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서술어로 뭐가 와야 된다고요? 되다, 아니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하고 그 격조사의 형태는 같지만 만약에 서술어가 되다라든가 아니다가 왔으면 얘를 주어로 봐야 돼요? 보어로 봐야 돼요? 보어로 봐야 되겠지. 그치? 자, 여러분 그 중문장에서 그 예시되는 예문 보세요.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그치? 되다 앞에 붙었으니까 가가 붙었을 때 이 가는 무슨 조사가 되는 거야? 어떤 격조사? 서술 격조사. 아니. 자, 되었다 앞에 오는 체원에 붙은 격조사. 주격조사. 아니, 복격조사. 복격조사지, 복격조사. 자, 아직은 겨울이 아니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는 체원에 붙은 복격조사. 복격조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지우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보어는 뭐라고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문장이 완결되지 못할 때 보충해서 문장을 완결하는 문장 성분이고요. 어떤 형태로 구현이 돼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누가 무엇이? 누가 무엇이. 주어랑 똑같지만 어떻게 구분한다? 자, 주어랑 형태가 똑같잖아. 누가 무엇이. 아까 주어도 누가 무엇이었잖아. 그죠? 자, 그런데 걔를 어떻게, 얘가 주어인지 보어인지, 보어라는 거를 알아채는 거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응? 얘들아, 이거 첫 번째 뭐예요? 아니다, 되다. 뭐가 아니다 되다예요. 서술어가. 그렇지, 서술어가 아니다 되다일 때 사용한다. 자, 그리고 얘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다? 누가 무엇이? 뭐가? 아닌지. 어떤 문장성? 주어가 누가 무엇이 무엇이 아닌지, 누가 무엇이 되는지. 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체험의 목격조사가 목격조사 이가가 결합해서 이루어지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장 성분, 주성분 분야가 좀 어려워요?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판서를 해놓고 지우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이 안 돼 있으니까 눈앞에 보고서도 그게 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잖아. 여러분 열심히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쓰라고. 네. 다 했어요. 아니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문장 성분이 나머지와 다른 거 물어보고 있지, 그치? 자, 1번 액자가 벽에 걸렸다 해서 액자가는 어떤 문장 성분일까? 주어. 주어. 자, 두 번째, 이 책상이 매우 낡았구나 해서 문장 성분은 주어.
자, 그럼 이제 1번, 2번이 둘 다 주어니까 이제부터 주어와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 거네? 네. 그지? 자, 3번. 전화기에 벨이 크게 울렸다. 벨이 주어. 자, 5번. 이번에 도서관이 새로 생겼다. 목적. 근데 4번 4번 선생님 아직 안 했어. 저 4번 얘기하는 거. 선생님 5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집중 안 하니까 그냥 당연스럽게 4번이라고 생각하지. 선생님 지금 5번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은 다 주어야. 그럼 4번이 다른 문장 성분인데 어떤 건지 확인해야 되겠지. 박쥐는 해로운 동물이 아니다. 여기서 동물이는 목적. 보어지 어떻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왜 보어일까 여러분? 자, 왜 선생님이 보어라고 결론 내렸을까? 되다 아니다. 그렇지, 서술어가 되다가 왔잖아. 선우 제대로 집중했나 본데? 역시. 자, 두 번째. 진짜 박쥐다. 자, 2번. 건우야 그만해.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목적어인 것은 자, 1번. 나는 비로소 자리에 앉았다. 앉았다는 뭐예요? 문장 성분 중에? 이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서술어. 그렇지. 선생님이 얘기하면 바로 나와야지. 죄송합니다. 자, 2번 어머니께서 주어. 환하게 웃으셨다. 주어. 자, 그 다음에 3번 소희는 아파서 목적어. 죽도 못 넘겼다. 왜 목적어야? 왜? 우리 원래 목적어는 뭐가 붙어야 되는 거야? 을을이 붙어야 되는데 얘는 뭐가 붙었어?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된 거야? 부조사. 보조사도 붙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 그지? 자, 그의 행동은 나에게 충격을 안겼다. 주어. 왜? 행동은 서술어. 주어지. 그래. 선생님이 이 하니까 아는 건 줄 알았어? 네. 자, 그의 행동은 나에게 충격을 남겼다. 자, 주어예요. 자, 눈을 뜨자 선생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보어. 왜 보호일까? 서술어. 서술어가 서술어가 보호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주어지. 앞에 주어부가 길지만 주어예요. 그죠? 그래요? 길다고 해서 주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주어부가 긴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에서 리을의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 네모 안에 있는 보기에 그 문장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자, 기억에서 할아버지께서 주무시니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주어. 철수는 불이 나게 뛰었다. 서술어.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보어. 그는 밥을 맛있게 목적어. 짓는다. 목적어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뭐야?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어? 다 하나하나가. 주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기억의 1번 선지는 맞는 거네. 맞아요. 2번 선지. 기억은 맞아요. 주무신이의 주체를 나타내고 있다. 맞아요. 주무신이의 주체가 할아버지지. 네. 그치? 자, 니은은 서술어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아니요. 그럼 뭐예요? 어찌하다. 어찌하다지. 그럼 어떠하다에 했다? 줄 긋고 옆에다 뭐라고 써줘야 돼? 어찌하다. 여러분 틀린 선지를 봤을 때는 틀린 부분을 체크하고 그 옆에다 올바른 내용을 써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알았죠? 자, 그 다음 4번. 디귿은 되었다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거고 주어가 무엇이 되는지 설명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리을은 짓는다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다. 맞아요.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장 성분 첫 번째 뭐뭐뭐뭐. 자, 첫 번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렇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